안녕하세요. 꼼지락제이입니다. 오늘은 라피아 네트백을 준비했습니다. 약간 입체감이 있는 크로플 무늬를 넣어서 전체 가방 크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 가방 완성하는 데는 코바늘 기본 기법만 숙지하시면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코바늘 초보자분들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무늬를 보면요.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한길긴뜨기를 이용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X자 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이 두 가지 기법으로 가방 무늬를 완성을 했고요. 아랫단이랑 윗단은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끈은 새우뜨기로 정리를 했어요. 사이즈는 두 가지로 완성했거든요. 이렇게 스몰 사이즈 크로스백으로 활용하기 좋도록 핸드폰이랑 기본 가벼운 짐들만 넣을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이렇게 귀여운 크로플 무늬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저는 요거 라피아 실 두 볼을 이용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손땀에 따라 크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로 길이는 16cm가 조금 넘습니다. 한 16.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전체 높이는 2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17cm 그리고 높이 23cm 되는 광목 이너 파우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안에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끈은 100cm 정도 새우뜨기 해서 연결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영상에서 이렇게 라지 사이즈를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전체 가로 길이는 가장 아랫부분의 길이를 쭉 한번 재볼게요. 그럼 가장 아랫부분에는 3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는 가방 바닥 아랫단부터 쭉 길이 재주면 37cm 정도 돼요. 그리고 안쪽에 이너 파우치는 가로 30, 세로 40cm가 되는 광목 이너 파우치를 안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플백 라지 사이즈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요. 저는 라피아 실 5볼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404번 컬러 밀크 라벤더 컬러를 활용할 건데요. 생각보다 약간 핑크랑 또 연보라 컬러가 섞인 듯한 느낌,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의 컬러예요. 이렇게 은은한 컬러로 한번 완성해 볼게요. 라피아 실 원하는 컬러 5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패키지에 같이 넣어드릴 이너 파우치입니다. 가방 사이즈에 맞춰서 가로 30, 세로 40 이렇게 큰 광목 파우치를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너 파우치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코바늘을 2개를 활용했거든요. 만약에 스몰 사이즈 완성하실 분들은 5호 바늘 하나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지금 라지 사이즈 완성하실 분들은 모사용 코바늘 5호 바늘하고 또 7호 바늘, 바늘 2개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위, 단수링 하나, 그리고 돗바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라피아 실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가방 바닥 부분은 딱 한 단만 타원형을 뜨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심지실이 위쪽에 있거든요. 이 비닐을 살짝 풀러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꼬리실을 잡아당기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모사용 코바늘 5호 바늘 3mm 바늘 이용해서 활용을 해볼게요. 사슬뜨기 62코로 시작을 해서 전체 코수가 128코가 되는 타원형을 길게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당겨와서 한 바퀴 꼬아주세요. 이 매듭 부분을 손으로 살짝 잡아준 상태에서 실 걸어서 통과. 그럼 이 매듭이 작아지도록 꾹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매듭이 작아졌으면 이제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 모양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또 당기면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이 고리 모양이 사슬의 모양이랑 동일해지니까 이 고리,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이 길이를 잘 확인해 주시면서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듭 부분은 손으로 한번 잡고 바늘에 실 걸어서 이 고리 사이로 통과. 이게 사슬의 딱 길이가 결정이 돼요. 자, 또 바늘에 걸려있는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 놓고 실 걸어서 다시 한번 통과. 이렇게 왼손은 따라 올라가면서 그 다음 사슬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계속 반복해서 62개 사슬을 떠오도록 할게요.
쭉 이렇게 사슬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62코 떴다고 생각을 하고 가방 바닥에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해볼게요. 자, 62번째 사슬까지 떠주시면요. 62번째 사슬을 왼손으로 꾹 찔러주세요. 그럼 63번째 사슬은 기둥 사슬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됩니다. 62번째 사슬 제가 손으로 꾹 눌러서 자국이 생겼는데요. 요 위쪽에 보이는 한 가닥 사슬의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실을 걸고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 길이를 뺄게요.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이게 짧은뜨기 첫 코가 됩니다. 첫 번째 62번째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 한 개를 해주었는데요.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방금 했던 62번째 사슬의 바늘을 한 번 더 넣어서 실을 걸고 짧은뜨기를 하나 더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2개를 진행했는데 한 바퀴 다 되돌아와서 여기 마지막에 짧은뜨기 2개를 더 떠주도록 할게요. 총 끝에 가장자리에는 4코가 들어가도록 떠주면 됩니다. 단 시작하는 부분도 마커를 걸어 둘게요. 이렇게 단 시작하는 부분에 마커를 걸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커져 있는 구멍이 62번째 사슬입니다. 한 바퀴 되돌아와서 이 공간에 다시 한번 또 짧은뜨기 2개를 더 떠줄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60개 코를 계속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슬 62코를 떴던 것 중에 첫 번째 사슬과 62번째 사슬, 양 끝에 있는 2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코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일정하게 떠주시면 돼요. 자, 저는 짧은뜨기 뜰 때 이렇게 끌고 나와서 살짝 길이를 빼줍니다. 바늘에 걸려있는 이 부분에 이 길이가 위에 사슬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다리는 살짝 길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2배가 되도록 살짝 길이를 뺀 다음에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반복해주면 최대한 귀엽고 일정하게 짧은뜨기 뜨실 수 있어요. 자, 계속 이어볼게요. 그 다음 코도 한 가닥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쭉 당겨주세요. 한 2배 정도 됐을 때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아래쪽에 다리 부분은 도톰하고 요 위쪽에 사슬 부분, 위쪽의 사슬 부분에는 크기가 일정하게 짧은뜨기를 쭉 뜨실 수 있어요. 자, 가장 마지막 코를 제외하고 바로 앞에 코까지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올게요. 쭉 짧은뜨기를 이어오시면 됩니다. 총 62코라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코 한 코 짧은뜨기를 쭉 떠왔습니다. 그럼 보시면 가장 마지막 사슬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V자 사슬, 이 공간에는 짧은뜨기 4개를 떠줄 거예요. 첫 번째 사슬에는 짧은뜨기 4개를 떠줄게요. 그대로 바늘 똑같이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가 4개가 되도록 떠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사슬 한 공간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4코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편물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 아랫부분에다가 또 동일하게 짧은뜨기를 한 코씩 넣어 올 거예요. 이때 꼬리실은 이 안쪽에 숨기면서 떠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코는 바로 이 큰 구멍 아래쪽에 있는 요 거꾸로 사슬 모양의 V자가 살짝 보이거든요. 요 V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바늘이 쏙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요 구멍에다가 바늘 똑같이 넣어서 그대로 꼬리를 숨기면서 짧은뜨기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구멍이 살짝 생기긴 하는데 이렇게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코도 이렇게 사슬 모양 거꾸로 V자, 그 위에 구멍이 딱 보이시죠? 이 구멍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또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코 한 코 60개 짧은뜨기를 해올게요. 설명드리기 편하게 이렇게 약간 짧게 떴는데요. 사슬뜨기 62코를 시작해서 양 끝코에는 짧은뜨기 4개 코늘림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양쪽으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실제 이렇게 에코백 사이즈 가방을 할 때는 저는 128코가 되도록 총 사슬뜨기 62코로 진행을 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은 동일하게 맞은편에 짧은뜨기 60개를 떠올게요. 이렇게 맞은편에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고요. 이렇게 긴 타원형을 한번 가로로 쭉 당겨서 모양을 좀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사슬이 위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마커 걸어놨던 아래쪽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우리 떴던 62번째 사슬이거든요. 여기까지 동일하게 짧은뜨기를 해올 거예요. 여기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떠주시고요. 마커 걸어놨던 바로 아래쪽 이 큰 구멍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2개를 더 떠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타원형 동그란 부분에 짧은뜨기 4코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4개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긴 타원형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조금 짧게 떴는데 62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여기 마커 걸어놨던 이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단부터 다섯 번째 단까지는 평단을 떠올 겁니다. 평단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둘러주는 단을 얘기해요. 자, 그대로 두 번째 단은 기둥사슬을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자, 기둥코 바로 아래쪽으로 구멍이 보이시죠? 이게 첫 번째 코예요. 여기에 바늘 그대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에는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마커를 걸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V자 사슬 모양의 바늘 넣어서 설명드린 대로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짧은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바퀴 쭉 둘러서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한 바퀴 쭉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둘러 올게요. 라피아 실을 조금 더 예쁘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피아 실이 종이실인데요. 잘 보면 이렇게 싹 펴지거든요. 찢어지지 않도록 잘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 펴가지고 뜨면 짧은뜨기가 훨씬 예쁜데 조금 귀찮으니까 저는 좀 접힌 상태로 그냥 뜨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도톰하고 모양이 예쁘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귀찮지만 이렇게 뜨시면서 풀러서 떠주세요. 그럼 짧은뜨기가 조금 도톰하면서 예쁘게 나와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풀러서 뜬 부분이랑 안 풀르면서 뜬 부분. 이렇게 살짝의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도톰한 짧은뜨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를 살짝 펴서 넓적하게 만든 다음에 뜨개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종이실 이용해서 떠주도록 할게요. 참, 라피아 실은 떴다가 풀렀던 실을 다시 그대로 뜨게 되면 편물이 훨씬 더 작아지고 또 실도 더 쪼글쪼글해져 있어요. 그래서 떴다가 풀른 실은 무조건 스팀을 한번 씌워서 원래 제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뜨개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쭉 둘러올게요. 쭉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떠주시면요. 코늘림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벌써 접히는 부분으로 완성이 돼요. 지금 두 번째 단을 한 바퀴 쭉 둘러왔습니다. 보시면 빼뜨기 마커 걸어놨던 공간이 있죠. 그리고 살짝 세로 부분으로 사슬 기둥코가 있고요. 이 아랫부분이 빼뜨기한 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마커 걸어놨던 첫 번째 코에서 세로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가로선 이렇게 두 코는 제외하고 그 다음 코가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까지 쭉 둘러주시면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코수가 전체 128코가 맞는지 세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대로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바늘 넣어서 통과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눌러서 빼뜨기가 좀 작아지도록 꾹 당겨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됩니다.
또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다섯 번째 단 동일하게 다섯 번째 단까지 모두 다 짧은뜨기를 한 바퀴씩 쭉 둘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128코가 되도록 가방 바닥 사슬뜨기 62코를 시작해서 다섯 번째 단까지 쭉 반복을 해왔어요. 설명드린 것처럼 두 번째 단부터 다섯 번째 단까지는 코늘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접히는 가방 바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방 바닥 부분이 완성이 됐으면 여섯 번째 단부터가 무늬의 첫 번째 단이에요. 그래서 전 무늬단이라고 불러줄 건데요. 무늬단은 제가 크로플을 맛있게 먹다가 무늬가 너무 귀여워서 가방에 무늬를 그대로 넣어봤어요. 쉽게 한길긴뜨기 X자 무늬를 이용해서 무늬를 반복할 거고요. 16코마다 무늬가 계속 반복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무늬단은 제가 1단부터 8단까지를 쭉 반복해서 이 크로플 한 개의 무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복되는 무늬이기 때문에 X자로 한길긴뜨기 뜨는 부분이랑 사슬뜨기 그걸 이용해서 모든 가방의 무늬를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무늬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1단부터 8단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첫 번째 단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5단까지 다 뜨고 지금 빼뜨기까지 해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꾹 당겨서 빼뜨기는 작아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무늬를 넣어볼 건데요. X자 무늬를 넣을 겁니다. 여기 한길긴뜨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둥사슬꽃 3개를 떠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뜨기 3개가 한길긴뜨기 1개라고 세주시면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 사슬 한 가닥에다가 마커를 걸어 놓고 갈게요.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이다라는 표시만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X자 무늬를 떠줄 겁니다. 바늘에 한 바퀴 실을 감아주세요. 한길긴뜨기를 그 다음 코가 아닌 거꾸로 뒤에 있는 한 코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방금 했던 요 사슬 3개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바로 앞에 있는 코 보이시죠? 거꾸로 한 코를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찔러주세요. 그럼 3가닥이 지금 보이는데요.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길이는 많이 빼지 않고 이렇게 바늘만 딱 걸고 나올 거예요. 그럼 총 3가닥이 걸려 있을 때 바늘에 실 걸어서 2가닥씩 통과.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모양을 딱 펼쳐보면 X자 무늬처럼 꼬여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옆에 코 2코에도 X자 무늬를 떠줄 겁니다. 보시면 사슬뜨기 3개 했던 이 빼뜨기 부분 그 다음부터 한 코, 2코 여기에다 무늬를 넣어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완성해주세요. 이때 저는 길이를 살짝 빼줄게요. 요 정도? 그리고 실 걸어서 2가닥씩 통과. 이렇게 앞쪽에 보이는 한길긴뜨기가 도톰하게 떠줄 겁니다. 다시 이제 X자 무늬예요. 바늘에 실을 걸고 자, 요 아래쪽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이 바로 전코 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길이는 많이 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3가닥이 있을 때 실 걸어서 2가닥씩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X자 무늬가 하나 완성이 되죠. 이렇게 X자 무늬를 반복할 거예요. 자, 3번째 X자 무늬도 떠줄게요. 여기 당겨진 여기 넣었던 부분 바로 옆에 코 1, 2. 그럼 두 번째 코에다가 먼저 한길긴뜨기 하나를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해주시고요. 바늘에 실 걸어서 요 한길긴뜨기 뒤쪽으로 바늘을 넣고 저는 요 바늘 후크가 아래쪽이 되도록 살짝 돌려서 이렇게 첫 번째 사슬에다 바늘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통과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벌써 X자 무늬 3개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여기 원래는 X자 무늬 5개를 진행할 건데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3개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X자 무늬 3개를 넣어주셨다면 네트를 떨 겁니다. 사슬뜨기 2개를 떠주세요. 그럼 밑에 한 칸, 2칸은 건너뛸 겁니다. 그럼 3번째랑 4번째, 이 4번째 코에다가 또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슬뜨기 2개를 했기 때문에 한 칸, 2칸 건너뛰고 3번째랑 4번째 X자 무늬를 떠줄게요.
네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도톰하게 하나 떠주세요. 다시 바늘에 실 걸어서 이 뒤쪽으로 저는 후크를 살짝 뒤로 돌려서 세 번째 앞에서 이렇게 낚아채듯이 사슬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 걸어서 세 가닥이 됐을 때 두 가닥씩 통과. 뒤쪽에 한길긴뜨기는 도톰하게 뜨지 않고 앞쪽에 한길긴뜨기를 조금 더 도톰하게 뜨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다시 사슬뜨기 2개. 자, 이렇게 사슬뜨기 2개 해주시면요. 마찬가지로 한 코, 두 코 건너뛰고 세 번째랑 네 번째 코에 X자 무늬를 넣어줄게요. 그럼 네 번째 코에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거꾸로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세 번째에다가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요 X자 무늬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X자 무늬 3개 떴고요. 사슬 2개. X자 무늬 하나 떴고요. 사슬 2개. 그리고 X자 무늬 5개를 떠줄 겁니다. 자, 그대로 또 옆에 코에서 1, 2.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또 다시 건너와서 앞에 있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X자 무늬를 5개가 될 때까지 반복해 볼게요. 이렇게 X자 무늬가 5개가 들어가죠. 저는 무늬 첫 번째 단에는 X자 무늬 5개, 네트, X자 무늬 1개, 네트 이걸 반복할 거예요. 한 바퀴 쭉 되돌아와서 마지막 부분에서 X자 무늬가 2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전체 무늬가 깔끔하게 앞면, 뒷면 대칭이 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5개의 X자 무늬가 왔으니까 네트를 넣어줄게요. 사슬뜨기 2개. 자, 그리고 이제 X자 무늬 1개만 넣어줄게요. 바늘에 실 감고 한 칸, 두 칸 건너뛰고 세 번째랑 네 번째에다가 X자 무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1개 넣었으니까 또 네트 이렇게 사슬뜨기 2개 그리고 다시 한번 X자 무늬 5개를 넣어줄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X자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X 5개, 네트, X 1개, 네트, 그 다음 X 5개가 들어가도록 반복해주세요. 자, 이제 계속 동일하게 X자 무늬가 5개, X자 무늬가 1개, 여기 위에 보이는 모양 그대로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X자 무늬 뜨는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X자 무늬 뜨는 부분만 조금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고 또 귀엽게 무늬 완성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 X자 5개, 하나, 5개 이 아이를 계속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쭉 한 바퀴를 동일하게 떠가지고 이 끝에 부분까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앞뒤로 무늬를 반복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한 바퀴를 다 떠왔는데요. 제가 첫 번째 X자 무늬 3개를 떴기 때문에 마지막은 X자 2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X자 무늬 하나를 넣고 사슬뜨기 2개를 떠주었거든요. 그럼 아래쪽에 한 칸, 두 칸 건너고 세 번째, 네 번째 코에다 X자 무늬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X자 무늬 하나가 들어갔으면 마지막 두 코, 딱 2코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X자 무늬가 여기까지 떠있기 때문에 마지막 2코에도 X자 무늬를 하나 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제가 마커 걸어놨던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겨보면 이 사슬인데요. 아래쪽에 X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멍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 해줄게요. 빼뜨기는 작아지도록 한번 쭉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5개, 1개, 5개, 1개 이렇게 네트가 들어가면서 X자 무늬가 계속 앞뒤로 대칭이 되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앞뒤 대칭이 돼야 됩니다. 가방 바닥 코수가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무늬가 대칭이 되지 않거나 또 무늬가 딱 맞지 않습니다. 확인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무늬 두 번째 단을 떠볼게요. 이제 X자 무늬 뜨는 게 조금은 편해지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 끝에 부분에 5개 X자 무늬가 있는데 여기는 4개로 줄여줄 거고 이쪽은 X자 무늬가 2개가 되게 떠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동일하게 떠줄게요.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고 다시 X자 무늬 바로 뒤 돌아가서 방금 떴던 앞에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X자 무늬를 하나 떠 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가 마커 걸어놨던 부분에 여기 마커를 제외해서 지금 X자 무늬 떴던 부분에다가 마커를 걸어 놓을게요. 이렇게 X자 무늬가 꼬여 있으면 단 시작이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꼬인 부분에다가 마커를 걸어서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래야 X자 부분의 시작 부분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대로 이제 이어서 X자 무늬가 4개가 되게 들어갈 건데요. 보시면 첫 번째 코는 위에다가는 X자 무늬를 뜨지 않고 여기 마지막 요 위쪽에 X자 무늬 하나를 더 떠줄 거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X자 무늬가 3개만 되게 떠주면 돼요. 지금 하나를 떴고요. 그 다음은 또 동일합니다. 한 칸, 2칸 보이시죠? 방금 떴던 코 지나서 한 칸, 2칸 중에 이 두 번째 코에다가 시작을 해줄게요. 원래는 두 번째 코만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 한길긴뜨기가 연달아 있는 모양으로 뜨면 좋을 것 같아서 변형 짧은뜨기 하듯이 가운데에다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사슬 모양이 보이죠? 아래쪽에 V자 모양도 보이시죠? V자 모양 이 사이로 바늘을 푹 찔러서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뒤쪽에서 봤을 때 이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아래쪽에 있는 V자가 벌어지는 부분에 바늘을 쏙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앞에 V자 모양의 한 가닥만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뒤쪽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아까 넣었던 부분 딱 이렇게 가로선 이렇게 다리 모양 사이로 바늘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 넣어서 그대로 X자 무늬를 떠줄 건데요. 이렇게 오는 첫 번째 부분은 약간 길이감 있게 떠주세요. 그리고 거꾸로 한번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저는 바늘을 살짝 뒤집어서 그 앞에 있는 사슬만 잡아서 동일하게 한길긴뜨기를 뒤쪽에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X자 무늬를 반복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뜰게요. X자 무늬. 바늘 한번 감고 한 칸 건너고 두 번째 코, 이 코에다가 해주면 되는데 연달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슬 아래쪽에 V자 가운데에다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바늘을 뒤로 쿡 찔러주세요. 그럼 또 신기하게도 예쁘게 그 V자 다리 사이로 싹 들어가 있게 됩니다. 보이시나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사이로 바늘이 나온 거예요. 자, 그대로 또 걸어서 길게 뽑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거꾸로 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X자 무늬 3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되돌아오면서 마지막에 X자 무늬 1개를 더 떠줄게요. 자, 그럼 이제 1개짜리 위에는 2개가 들어가도록 떠줄게요. 자, 네트, 사슬뜨기 2개를 떠주세요. 사슬도 너무 작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사슬뜨기 2개를 떠주시고요. 그대로 4칸 건너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봤을 때 1칸, 2칸, 3칸, 4칸. 네 번째 코가 또 이렇게 X자 무늬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V자의 앞에 한 가닥만 살짝 바늘을 넣어서 뒤로 쿡 찔러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다시 되돌아와서 뜰게요. 이번에 사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사슬에다가는 이 앞에 한 가닥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앞쪽에. 그럼 뒤쪽으로 돌리면 또 똑같이 2가닥이 됩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X자 무늬를 또 떠줄게요. 자, 그대로 1칸, 2칸. 여기 두 번째 사슬이에요. 위에 사슬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대로 한 가닥만 바늘을 넣으면 뒤에는 2가닥이 되겠죠. 여기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또 되돌아서 거꾸로 한길긴뜨기는 그 앞에 사슬 모양만 걸어서 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무늬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도록 5개 위에 X자는 4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1개 X자 무늬 위에는 2개 X자 무늬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반복이에요. 사슬뜨기 2개, 네트를 만들어주고 여기 5개 부분 위에는 4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럼 바늘에 실을 또 한번 감고 2칸을 건너뛸게요. 자, 떴던 실 바로 옆에 1칸, 2칸 건너뛰고 그 다음 3번째, 4번째, 4번째 사슬에다 떠주셔야 되죠. 그럼 4번째 사슬 아래쪽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앞에 한 가닥을 넣고 뒤로 꾹 찔러 넣으면 딱 V자 가운데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럼 쭉 길게 잡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되돌아와서 한길긴뜨기 뒤쪽에서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럼 4개 무늬는 하나 쭉 연결해서 4개를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개 무늬 위에는 4개의 X자 무늬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는 무늬가 2개 들어가야 되죠. 사슬뜨기 2개 해주고 1칸, 2칸 건너서 3번째랑 4번째 코에다가 무늬를 넣어줄게요. 그럼 3번째 코 여기 V자 좀 찌그러져 있지만 한 가닥에만 앞쪽에 넣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 하듯이 가운데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게 약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다 뜨고 나면 무늬가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예쁘게 나와요. 자, 또 한 번 더 1칸, 2칸에 무늬 넣어줄게요. 사슬에다가 무늬 넣을 때는 한 가닥이 앞에 걸고 뒤에 2가닥이 걸리도록 해놓고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다시 사슬뜨기 2개. 하나, 둘. 이렇게 사슬뜨기 2개 했으면 또 동일하게 4개의 무늬를 떠주고 사슬 2개, 또 2개 무늬 떠주고 사슬 2개 이렇게 한 바퀴를 또 쭉 반복을 해올게요. 두 번째 무늬도 반복해서 쭉 넣었습니다. 4개, 2개, 4개, 2개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아오시면 돼요. 그럼 지금 사슬뜨기 2개, 네트 무늬 하나 떠줬고요. 자, 아래쪽에 1칸, 2칸 건너뛰고 3번째, 4번째, 4번째 요 앞쪽 중간쯤에 바늘 넣어서 우리 변형 짧은뜨기 하는 부분에 바늘 넣고 이렇게 X자 무늬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X자 무늬를 떠주시면 또 이렇게 마커 보이시죠? 이 마커가 공간이니까 이 공간 안에다 그냥 넣어서 빼뜨기를 쭉 당겨줄게요. 이렇게 두 번째 단도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떠주면요, 모양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이쪽 크로플은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쪽 크로플은 작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무늬를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부분을 제가 변형 짧은뜨기 하듯이 가운데 넣어서 약간 무늬가 이어지도록 떠주고 있어요. 자, 그대로 이제 무늬 3번째 단도 한번 해볼게요. 3번째 단도 지금과 동일한데요. 보시면 이쪽에는 위에 무늬가 3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이렇게 4개 있던 무늬 위쪽에도 여기 무늬가 3개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사슬뜨기 먼저 3개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라고 세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바늘 실 감아서 뒤로 가서 바로 앞에 코, 바로 전 코,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X자 무늬를 하나 떠주세요. 그대로 이 가운데 이렇게 꼬인 부분에다가 마커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단 시작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이어서 무늬 2개 X자 무늬를 또 떠줄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X자 무늬 하나 떠줬고요. 그대로 1칸, 2칸
여기 한 칸, 두 칸. 두 번째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X자 무늬를 떠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 무늬 3개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무늬 3개를 연달아 넣었으면 사슬뜨기 2개, 네트를 떠주고요. 자, 요 위에다가 무늬 3개를 떠주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되돌아와서 여기는 사슬 부분이기 때문에 딱 앞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뒤로 보면 두 가닥이 걸리도록.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X자 무늬 3개를 또 넣어줄게요. 세 번째는 또 이렇게 2개 무늬를 넣어줄 건데 사슬 부분에다가는 여기 앞에 한 가닥에만 걸어서 그리고 뒤로 와서는 사슬에 넣어서 이렇게 X자 무늬 3개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은 계속 반복할게요. X자 무늬 3개 넣어주고 또 사슬뜨기 2개 요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번째 칸. 요 네 번째 코 아래쪽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저는 이제 쭉 세 번째 단을 다 떠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슬뜨기 2개를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X자 무늬 3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그대로 네트 사슬뜨기 2개 해주고 다시 아까 걸어놨던 공간 요 사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무늬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무늬 세 번째 단까지 이렇게 무늬가 살짝 보이시죠? 네 번째 단이랑 다섯 번째 단은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는 개수를 늘려올 거고요.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X자 무늬 개수를 줄여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늬 네 번째 단에는 먼저 무늬 2개의 X자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여기랑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그대로 바로 사슬뜨기 하지 않고 자, 무늬 네 번째 단에는 빼뜨기를 2칸 이동을 해줄게요. 그대로 바로 옆에 코에다 넣어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또 다시 한번 앞에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2칸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그대로 이제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실 감아서 이제 되돌아와서 이렇게 바늘 뒤쪽으로 넣어서 요 빼뜨기 했던 요 코 이렇게 한 번에다 잡아서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X자 무늬가 되도록 떠주세요. 단 시작하는 부분도 다시 마커를 걸어두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X자 무늬가 한 개 들어갔으니까 바로 떴던 코 옆에 코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다리 사이로 바늘을 넣을 수 있도록 찔러서 또 X자 무늬 한 개를 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X자 무늬를 2개 먼저 떠주면 됩니다. 무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설명 더 안 들으셔도 다섯 번째 단까지는 쉽게 뜨실 것 같아요. 이렇게 2개 무늬가 들어갔으면 사슬뜨기 2개. 그럼 여기는 무늬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4개의 무늬를 넣어줄게요. 자, 그대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번째 칸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대로 X자 무늬 4개를 연달아 떠올게요. 이렇게 무늬를 3개 연달아 떠왔고 네 번째 무늬는 사슬 부분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한 칸, 두 번째 칸. 이 사슬 앞에 하나 걸어서 X자 무늬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X자 무늬 4개가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또 사슬뜨기 2개로 네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 위에는 마찬가지로 2개 X자 무늬를 떠올게요. 이럴 때는 한 칸, 두 칸 건너고 나머지 2칸, 세 번째랑 네 번째 코에다가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무늬 네 번째 단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자, X자 무늬 2개, 4개,
2개, 4개 반복을 쭉 한 바퀴 다 떠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4번째 단에도 무늬를 한 바퀴 쭉 둘러서 떠왔습니다. 앞면, 뒷면 대칭이 되게 무늬 쭉 둘러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 X자 무늬 4개 넣어주시고요. 사슬뜨기 2개 한 다음에 또 첫 번째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번째 무늬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무늬 5번째 단은 이제 보이시나요? 아랫단이랑 무늬 첫 번째 단이랑 거의 똑같아요. 대신 반대로 5개 무늬가 들어가고 여기 위쪽에는 X자 무늬 1개 무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대로 사슬뜨기로 시작하지 않고 빼뜨기 2코를 먼저 갈게요. 5번째 단은 빼뜨기를 그 옆으로 1칸, 2칸, 2칸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이 보이는 부분에서 사슬뜨기 3개,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또 되돌아가서 빼뜨기 했던 그 아랫부분으로 바늘 넣어서 그대로 X자 무늬를 하나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X자 무늬가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이 꼬인 부분에 또 마커를 걸어 둘게요. 이렇게 마커 걸어 두셨으면 여기 X자 무늬가 옆면 부분에 아랫단부터 5, 4, 3, 2, 1 이렇게 무늬가 쭉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여기 네트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슬뜨기 2개 하고 X자 무늬 5개를 또 연달아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 했던 부분은 1칸, 2칸, 3칸, 4칸 4번째 칸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앞에 V자 부분 다리 사이로 쭉 찔러서 이렇게 X자 무늬를 시작해 주세요. X자 무늬 5개를 또 연달아 떠올게요. 이렇게 5개의 무늬를 쭉 떠오시면 됩니다. 5개 무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사슬뜨기 2개 해주고 이제 X자 무늬 1칸 해주셔야 돼요. 1칸, 2칸 건너뛰고 3번째, 4번째, 4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역시나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X자 무늬가 연달아 들어가게 떠주시면 돼요. 우리가 변형 짧은뜨기처럼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도록 무늬를 넣고 있습니다. 그럼 또 동일하게 5번째 단도 계속 반복을 해올게요. 이렇게 X자 무늬 5개, 1개, 5개, 1개 중간중간에 네트가 들어가도록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쭉 뜨다 보니까 무늬 5번째 단 뜨는데 실을 한 볼 다 썼습니다. 그래서 2번째 볼을 또 연달아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뜨는 방법은 안에 이렇게 잡고 뜨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실하고 실이 종이실이기 때문에 저는 풀로 붙여가지고 고정을 조금 시켜줄게요. 양쪽에 있는 실을 살짝씩 펴주도록 할게요. 기본 딱풀을 이용해서 면하고 면을 좀 붙여줄게요. 이렇게 살짝만 한쪽 면에다가 붙여주시고요. 나머지 종이실을 딱 편 상태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대로 조금 접어서 그대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서 무늬를 이어 떠주시면 돼요. 자, 역시 5번째 단 얼른 마무리 해올게요. 5번째 단 무늬도 반복해서 끝까지 떠왔습니다. 여기 이제 사슬뜨기 2개를 해주시면 돼요. 뜨려고 봤더니 실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제 가끔 라피아 실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2줄로 갈라져 있거든요. 저는 이 갈라진 그 끝에 부분에서 잘라줄게요. 그리고 뜨던 실 중에서도 최대한 끝에 쪽에서 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잘라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원래는 한 가닥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실은 잘라주고 뒤쪽에 실을 살살살 펴줄게요. 찢어지지 않도록 펴서 풀로 붙여놓고 뜨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도톰해졌지만 이렇게 실이 중간에 갈라져 있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어서 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5번째 단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늬 5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사슬뜨기 2개를 그대로 해주고 빼뜨기를 진행할게요. 마커를 빼놨는데요. X자 첫 번째 무늬 부분 이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어요. 이제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 거꾸로 똑바로 이렇게 위아래 모양이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앞뒤 무늬가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코바늘 특성상 뜨게 되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방 원하는 높이까지 쭉 올라오면 편물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거는 손땀의 차이인데요. 라피아 실은 스팀을 쐬주면 모양이 잘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뜨고 나서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무늬를 맞춰서 충분히 스팀을 쐬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축축할 정도로 스팀을 쐬준 다음에 모양 잘 잡아서 살짝 그대로 말려주시면 예쁘게 대칭되도록 무늬가 완성되실 거예요. 요거는 다 뜨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5번째 단까지 무늬를 완성했으니까 이제 6번째 단에는 무늬가 약간 예상이 되시죠? X자 무늬 5개 위쪽에는 4개의 X자 무늬를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1개짜리 X자 무늬 위쪽에는 2개의 무늬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6번째 단의 시작은 이렇게 보시면 5개,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럼 그대로 X자 무늬가 2개가 들어가도록 떠주셔야 합니다. 자, 6번째 단 시작할 때는 사슬뜨기 3개 떠주세요. 기둥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풀로 붙여서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데 다 뜨고 나서 이런 부분 가위로 정리 한번 해줄게요. 자, 기둥사슬을 이렇게 사슬뜨기 3개를 해주시고요. 실 감아서 그 전코 이렇게 한 가닥, 뒤쪽에서는 2가닥이 걸리도록 이렇게 X자 무늬를 완성을 해주세요. 조금 도톰해졌거든요. 여기 풀로 붙이고 시작을 해서 그런데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작 부분에는 마커를 걸어두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X자 무늬 떠주시면 돼요. 1칸, 2칸. 2번째 사슬에다 넣어서 X자 무늬를 연달아 떠주세요. 자, 이렇게 X자 무늬 2개가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옆에는 사슬뜨기 2개로 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5개 무늬가 있는 부분에 4개 무늬 떠주세요. 한 칸 건너서 그대로 떠줄 건데 무늬 여기 떠줄 건데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1칸, 2칸, 3칸 건너서 4번째 코에다가 떠주시면 돼요. 4번째 요 다리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쿡 찔러서 뒤쪽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떠주시면 모양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X자 무늬 4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다이아몬드 부분 이렇게 이제 작아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사슬뜨기 2개 해주고 이 위쪽에는 X자 무늬 2개를 떠줄게요. 먼저 2칸 건너서 4번째 코에다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슬 부분부터 1칸, 2칸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슬 부분에 X자 무늬를 연달아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죠? 사슬뜨기 2개 해주시고 X자 무늬 4개, 사슬뜨기 2개, X자 무늬 2개 이렇게 쭉 반복해서 6번째 단도 마무리 해올게요.
쭉 한 바퀴를 전체 다 둘러왔습니다. 6번째 단을 뜨면서 또 무늬를 다시 줄이고 늘리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4개의 X자 무늬로 마무리 해주시면 거의 끝에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사슬뜨기 2개로 네트 무늬를 위에 만들어 줄게요. 사슬뜨기 2개 해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마커 걸어놨던 단 시작코, 여기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제가 실을 새로 풀로 붙이면서 연결해서 요거는 나중에 다 마르면 가위로 잘라줄게요. 주변 부분들을. 자, 그대로 이 X자 무늬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6번째 단까지도 무늬가 완성이 돼요. 딱 대칭이 되게 무늬가 보이시죠? 자, 그 다음 7번째 단은 아시다시피 요 위쪽에는 3개 무늬를, 또 이쪽 위에는 늘어나는 무늬가 돼야 돼서 X자 무늬 3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7번째 시작단은 사슬뜨기 3개로 시작을 할게요. 하나, 둘, 셋. 이것도 한길긴뜨기 1개라고 세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한 코 건너가서 앞에 있던 코, 전 코에다가 이렇게 뒤쪽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럼 여기 공간을 마커 걸어서 여기 단 시작 부분인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이제 X자 무늬 2개를 더 떠줄게요. 한 칸, 2칸. 그럼 2번째 코, 요 다리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X자 무늬 넣어주시면 돼요. 자, 또 3번째는 사슬입니다. 여기 사슬은 앞에 한 가닥만 걸고 뒤쪽에 2가닥이 걸리는 거 요렇게 넣고 해주시면 돼요. X자 무늬를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개의 X자 무늬를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트 부분입니다. 사슬뜨기 2개 떠주시고요. 다시 이 위쪽에다가 X자 무늬 3개를 넣어줄게요. 한 칸, 2칸, 3칸. 건너서 4번째 코, 요 다리 사이 쪽으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X자 무늬 3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7번째 단도 모두 이제 반복입니다. X자 무늬 3개 넣고 네트, 또 X자 무늬 3개 넣고 네트. 이 아이를 한 바퀴 또 쭉 반복을 해올게요. 일곱 번째 단까지 전체 무늬를 한 바퀴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벌써 무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마지막은 사슬뜨기 2개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까지 해주시면 7번째 단이 마무리됩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까지 설명드렸고요. 8번째 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9번째 단은 이제 다시 첫 번째 단이랑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 무늬 1단부터 8단을 계속 반복을 해서 저는 29단까지 떠올 거예요. 자, 8번째 단도 이제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그대로 사슬뜨기 3개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건너가서 그 전 코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X자 무늬로 떠주시면 됩니다. 또 단 시작에는 마커를 걸어 둘게요. 자, 여기는 이제 무늬가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삼각형이 올라가는 부분에는 X자 무늬가 4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렇게 줄어드는 무늬 위에는 X자 무늬가 2개가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X자 무늬 하나 떴으니까 또 이어가지고 한 칸, 2칸. 2번째 코에다가 또 무늬를 넣어줄게요. 네 번째는 또 사슬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 가닥에 바늘 넣어주셔야 돼요. 이 사슬에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길쭉하게 하나 뜨고 바로 전 코에다가 뒤쪽에 넣어서 이렇게 4개 무늬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슬뜨기 2개로 네트를 만들어주고 이 위쪽에는 무늬를 2개만 넣어주면 되겠죠. 한 칸, 2칸, 3칸 건너서 4번째 코에다가 떠주셔야 돼요. 4번째 코, 이렇게 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8번째 단은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2개 하고 이렇게 무늬 4개, 2개, 4개, 2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오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단에 가장 마지막 무늬를 떠주고 있어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되고요.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슬뜨기 2개, 여기 네트를 만들어주고 이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9번째 단도 동일하게 떠볼 건데요. 첫 번째 단이랑 또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4개 들어가 있는데 이 위쪽에 무늬 5개가 들어가도록 떠주시고요. 또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여기 무늬 하나가 있도록 이제 1단부터 8단을 몇 번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딱 29단까지 뜨고 30번째 단은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1단부터 8단을 계속 반복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앞쪽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늬가 쭉 보이고 있으니까 이 무늬 맞춰서 떠주시면 됩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도안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도안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29번째까지 다 떠오도록 할게요. 저는 전체 높이를 쭉 떠왔습니다. 29번째 단까지 떠왔는데요. 무늬단만 한번 세볼게요. 이렇게 대각선 무늬 있는 거를 차례대로 세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전체 무늬는 크로플 무늬가 3개 반 생기도록 떠왔거든요. 길이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반쪽짜리 무늬랑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떠왔습니다. 총 29번째 단까지 떠서 이렇게 긴 직사각형 모양의 에코백을 하나 완성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30번째 단은 전체 짧은뜨기로 단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쭉 모양을 넣어서 마지막은 이렇게 X자 무늬 5개를 넣어줬고 사슬뜨기 2개로 네트를 떠준 다음에 자,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 해줄게요. 마커 걸어뒀던 이 공간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무늬가 완성이 돼요. 30번째 단은 전체 한 단을 짧은뜨기를 둘러줄 거고요. 31번째 단은 전체 빼뜨기를 이용해서 가방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저는 벌써 5번째 볼을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 바퀴 짧은뜨기를 다 떠오도록 할게요. 30번째 단은 그대로 사슬뜨기 기둥코를 하나 올려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이 공간 안쪽에 이렇게 빼뜨기 했던 아래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단 시작에도 마커 챙겨둘게요. 다음 코는 이렇게 X자 무늬 뒤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공간 이 부분은 우리가 사슬뜨기 2개를 했던 부분이어서 이 공간 아래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2개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2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쭉 둘러오시면 돼요. X자 무늬가 보일 때는 한길긴뜨기 위쪽에 사슬에 바늘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일정한 크기의 짧은뜨기를 한 바퀴 쭉 둘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한 코 한 코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마지막은 공간, 네트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안쪽에다가 짧은뜨기 2개를 해주고 마커 걸어놨던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30번째 단은 전체 한 바퀴를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요. 가방 윗단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 한 단 둘러주시면 돼요. 31단은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전체 한 바퀴 빼뜨기를 진행을 해올게요. 그대로 빼뜨기 했던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이렇게 통과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빼뜨기는 크기가 일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첫 번째 빼뜨기, 우리 단 마무리했던 빼뜨기 말고 첫 빼뜨기 쪽에다가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시작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코도 한 코 한 코 넣어서 빼뜨기를 전체 한 바퀴 둘러주세요. 거의 전체 한 바퀴를 다 빼뜨기로 둘러왔어요. 빼뜨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제가 마커를 걸어놨던 코, 바로 전 코는 뜨지 않고 그 앞에 코, 한 칸 건너서 그 전 코까지 빼뜨기를 지금 해왔습니다. 실은 약간의 여유를 두고 당겨서 우리 실 돗바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통과시켜서 여기 돗바늘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에 실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우리 요 한 코 건너서 그 앞에 코까지 제가 지금 빼뜨기를 이렇게 해온 상태예요. 그럼 한 칸 건너서 우리 마커 걸어놨던 코, 빼뜨기 했던 첫 번째 코에다가 아래에서 위로 사슬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 실이 나오는 요 공간으로 푹 찔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쪽에 사슬 모양이 생기는데요. 요거 당겨서 크기를 좀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살짝 당겨서 사슬 모양을 좀 일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뒤에서 실 숨겨 줄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안 보이도록 숨겨주시고요. 우리가 실을 자를 때는 약간 걱정되니까 한번 매듭을 지어줄게요. 다시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반대쪽에서 통과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구멍 안으로 바늘을 쏙 넣어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숨겨주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단에 빼뜨기를 정리하고 실은 안쪽에서 숨겨주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너 파우치 크기에 최대한 맞춰서 길게 떠왔어요. 저는 지금 많이 휘진 않았는데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치우쳤거든요, 편물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늬가 맞도록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스팀을 씌워서 조금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스팀기를 이용해서 한번 스팀을 해서 가방 모양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트 무늬가 딱 대칭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쭉 뜯다 보면 살짝 편물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이렇게 무늬가 딱 대칭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끝에 부분에 이 모양이 일정하게 올라가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손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스팀을 충분히 적셔줄 건데요. 최대한 축축한 느낌이 될 때까지 저는 스팀을 씌워주고 말리는 동안 이 모양을 잘 잡고 말려주시면 돼요. 마를 때까지 모양을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힘들겠지. 자, 이제 여기에 손잡이를 떠줘야 되는데요.
크로플백 스몰 사이즈는 제가 한 겹을 이용해서 코바늘 5호 바늘로 새우뜨기를 100cm에서 가방에 연결을 해주었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우리가 숄더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깨끈을 양쪽에 2개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 겹으로 뜨기엔 조금 얇기 때문에 이 5번째 볼 남아있는 실을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실하고 겉쪽에 있는 실 2줄을 잡아서 합사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겉에 비닐을 잘라줄게요. 비닐을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심지에서 나오는 실이 한 가닥이 있고요. 자, 겉면에 띠지도 살살 돌려서 빼줄게요. 여기 끝에 심지실도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끝에 쪽에 있는 심지실하고 안쪽에 있는 심지실 이 2개를 같이 잡고 합사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실 중에서 안쪽에 있는 실이랑 겉에 풀리는 실 이렇게 2가닥을 합사해서 어깨끈을 뜨도록 할게요. 2줄 합사해서 무사용 코바늘 7호를 활용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깨끈은 60cm 새우뜨기를 해올 건데요. 우선 가방에 연결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여유실을 놔두고 시작을 해줄게요. 살짝 길이를 놔둔 상태에서 2겹을 합사해서 왼손에 잡아주세요. 한 겹으로 뜨실 분들은 5호 바늘로 떠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어깨끈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2겹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크로플백 스몰 사이즈는 제가 한 겹을 이용해서 5호 바늘로 새우뜨기 100cm를 떠서 가방에 연결을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숄더백에 활용할 어깨끈이기 때문에 2겹을 합사해서 60cm씩 2개 어깨끈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대로 새우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꾹 당겨주세요. 이 매듭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사슬뜨기 2개를 저는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 아래쪽으로 바늘을 찔러서 요게 한 겹, 뒤로 보면 2겹이 되도록 이렇게 바늘 넣어서 그대로 뒤쪽으로 잡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떠줄 건데요. 지금 고리 아래쪽에 있는 사슬, 그 아래 가로선이 하나 있는데 이 가로선에 이렇게 비틀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꼬리 부분을 다시 앞쪽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실 걸어서 통과,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주실 겁니다. 자, 또 그럼 보면 여기 고리가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가로선이 이번엔 2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2가닥에 다 바늘이 들어가도록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럼 편물은 살짝 내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돌려 잡은 상태에서 실 걸어서 2가닥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2가닥 통과. 자, 이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살짝 비틀어서 고리 아래쪽에 있는 2가닥에 바늘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돌려 잡고 실 걸어서 2가닥을 통과. 자, 그리고 다시 실을 조금 빼서 길이를 맞춘 다음에 다시 실 걸어 통과. 이렇게 60cm가 되도록 반복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끈은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2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뒷면이 동일한 새우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어깨끈은 60cm 2줄을 이렇게 새우뜨기로 반복을 해왔고요. 저는 5볼 중에서 실이 정말 이 정도 남습니다. 손땀이 조금 크신 분들은 저처럼 얼마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가방을 3개 뜨는 동안 베이지 컬러는 그래도 한 10g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 인디핑크? 이 라벤더 컬러를 뜰 때는 실이 진짜 이거밖에 남지 않네요. 요거는 약간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실이 부족할까봐 걱정되신 분들은 한 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60cm가 되도록 새우뜨기를 길게 떠왔습니다. 가장 마지막은 우리 똑같이 새우뜨기 하듯이 이렇게 2가닥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나와서 그대로
쭉 당기면서 실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가방에 연결할 수 있는 정도는 놔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방 완성하고 이 정도 실이 남습니다. 이렇게 끝에 부분은 정리를 해놓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가방에 연결해 줄게요. 처음 부분이랑 끝에 부분은 이렇게 조금 예쁘진 않아요. 그리고 동일한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2줄 새우뜨기를 떠왔습니다. 이제 가방에다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가방 스팀하는 부분을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밝은 곳에서 찍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스팀을 해주실 때는 그냥 바닥에 해주셔도 되는데요. 아랫부분에 수건 한 장 깔아놓고 스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대칭이 되도록 무늬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는 스팀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깨끈 연결하는 부분을 정해서 이 새우뜨기 했던 부분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가장 윗부분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끝에 세모 모양 거꾸로 된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이 이 두 칸 중에 한 코 정해서 연결할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서도 이 두 코 중에 앞에 있는 코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구멍에다가 새우뜨기 어깨끈을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끈이 조금 더 멀리 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넓은 구멍, 여기 한 칸 옆에 부분에다가 연결해 주셔도 되겠죠.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부분은 간단해요. 자, 요 끝에 있는 실을 돗바늘에 넣어 줄게요. 2줄의 라피아 실을 저는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바늘에 딱 접어서 이 바늘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방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두 칸 중에 이 앞에 쪽이랑 뒤쪽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전 여기 뒤쪽에다 연결할까 봐요. 이렇게 두 코 있는 것 중에 삼각형 한 반쪽짜리 무늬 바로 옆에 있는 넓은 구멍에 그러면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럼 새우뜨기 했던 부분을 이렇게 살짝 반 접어줄 거거든요. 끝에 부분은 거의 이렇게 반 접어서 여기서 쭉 감아주도록 할 거예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새우뜨기 한 부분을 구멍 안에 넣어서 반 접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딱 너무 길지 않게 딱 맞게 반 접을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라인 부분에 바늘을 넣고 또 새우뜨기 했던 부분 중에 한 구멍에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래서 통과. 그럼 반대쪽은 또 옆에 있는 이 가로선, 이 세로선이라고 할게요. 여기 하나 넣고 아래쪽에 빼뜨기 했던 라인 부분에 한 군데 바늘 넣어서 연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반 접어놨던 이 끝에 부분에도 바늘이 하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 접혀있는 반대쪽에도 바늘이 이렇게 통과해서 세 군데를 다 통과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몇 번 동일한 부분을 반복해서 연결해 줄게요. 끝에 반 접힌 부분, 새우뜨기 했던 부분이랑 우리 가방 빼뜨기 했던 부분, 그리고 또 앞쪽에 새우뜨기 했던 부분 이렇게 세 군데를 다 통과하게 해주세요. 꾹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꾹 당겨서 단단하게 연결해주세요. 새우뜨기 했던 부분을 반 접었기 때문에 단단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또 위쪽에 숨겨줄게요. 이렇게 쭉 안쪽에 따라 올라오면서 숨겨주시고요. 여기 다시 앞쪽에 부분에 넣어서 약간 매듭처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구멍이 나게 해서 구멍 안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쭉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 몇 번 더 숨겨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어깨끈이 튼튼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네 군데 모두 연결을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끈까지 다 연결을 해왔습니다. 어깨끈은 저는 60cm 정도 떠서 연결을 해주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어깨끈 60cm를 뜨고 연결을 양쪽을 동일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스팀을 해서 딱 모양이 대칭이 되도록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안에 이너 파우치 넣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밀크 라벤더 컬러로 이렇게 완성했는데 이 색깔은 생각보다 은은해서 또 은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컬러 완성한 것도 살짝 보여드리면요. 그리고 또 베이지 톤으로 두 개 똑같이 큰 크기를 완성했는데요. 이 아이는 409번 컬러입니다. 생각보다 베이지 컬러, 약간 진베이지의 컬러예요. 그리고 약간 노란빛이 도는 이 아이는 412번 컬러로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입체감이 있는 무늬고요. 생각보다 한길긴뜨기를 이용해서 살짝은 도톰하지만 그래도 많이 도톰하진 않거든요. 라피아 실이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잘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크기로 완성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두 가지 크기로 완성을 했습니다. 스몰 사이즈도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무늬 크기는 동일하게 완성을 했고요. 가방 바닥에 코스를 줄여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정말 딱 핸드폰 그리고 기본 가벼운 짐들이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는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건데요. 이 이너 파우치는 17cm에 23cm 작은 크기인데 이거 안에 넣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안에 넣어서 이렇게 이너 파우치, 이거 무지 광목이거든요. 광목 파우치 안에 넣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무늬를 다 뜨지 않고 원하는 센티미터까지 뜨고 마무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끈은 100cm 정도 되도록 떴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귀여운 진짜 와플 느낌의 무늬를 완성을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크로플백 한번 완성해봤는데 여러분들 예쁘게 활용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